미국인들이 하는 축구 경기라 하여 미식축구라 불리는 미국만의 독특한 스포츠가 있습니다. 흔히 느플이라고도 불리는 NFL, 즉 미국의 프로 미식축구인데요. 미국 내에서도 몸이 가장 건장하고 신체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만 모인다는 이 NFL에 대한민국 국적의 선수가 뛰고 있습니다. NFL의 손흥민이라 불리며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 사이에서도 득점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단연 돋보이는 실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흔히 우리는 미국을 부를 때는 천조국이라는 단어를 쓰고는 합니다. 하늘의 왕조라는 의미의 단어인데 미국의 국방력이 워낙에 강하고 국방비가 월등히 높다 보니 이렇게 천조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스포츠 분야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죠. 전 세계에서 미국 스포츠 산업 시장 규모는 약 571조 원으로 스포츠 산업 시장 규모로 보았을 때 단연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은 대략 75조 원이니 미국의 8분의 1 수준인데요. 거대한 미국의 스포츠 시장을 이끄는 4대 스포츠가 있습니다. 미식축구 NFL, 미국 프로야구 MLB, 미국 프로농구 NBA, 그리고 미국 프로 아이스하키 NHL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축구의 인기는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현재 이 축구 시장을 키우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는 하지만 미국 스포츠 시장 규모로 보았을 때는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미국에서 축구가 그다지 큰 인기를 끌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인들만 즐긴다는 미식축구 NFL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4대 스포츠 중에서도 단연 1위를 차지하는 NFL은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만 즐기는 미국인들만의 스포츠라는 자부심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 미식축구 열기는 실로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흔히 아이비리그라고 부르는 명문대학교들이 있습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콜롬비아, 다트머스, 브라운, 펜실베니아, 코넬이라는 전세계 최고 대학교를 지칭하는 이름이죠. 이 아이비리그라는 것은 미국 동부의 8개 대학교의 미식축구 리그를 부르는 용어입니다. 그만큼 미식축구는 미국인들의 인식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미국 내에서 NFL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매년 2월 초에 열리는 슈퍼볼, 즉 NFL 결승전이 열리는 날에는 미국 전체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엄청난데 시청률이 67%라고 하니 대단하죠. 이날은 도시고 시골이고 할 것 없이 맥주 한 박스 사다 두고 서로 모여 슈퍼볼 관람하는 휴일 아닌 휴일 같은 날인데요. 슈퍼볼이 열리는 날은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의 광고 전쟁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슈퍼볼 가운데 팔리는 30초짜리 TV 광고를 집행하려면 62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니 그 열기가 감히 상상이 되시나요? 아무래도 전 세계 스포츠 시장에서 가장 큰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자랑하는 NFL이다 보니 선수들의 연봉도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런 이유에서 가장 많은 선수층을 보유하고 있고 몸싸움이 경기의 일부다 보니 운동선수 중에서도 가장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이들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 강한 체력과 근력, 정확한 눈을 필요로 하니까요. 그러나 한국에서도 NFL을 즐기는 이들이 존재했지만 한국에서 열리는 경기가 아니다 보니 매니아층에 한정된 스포츠에 불과했는데요. 그러다 한국에서 NFL이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하인스워드라는 한국계 미국인 덕분이었죠. 2006년 당시 피츠버그 소속으로 슈퍼볼 경기에서 승부의 세기를 박는 43야드 터치다운으로 소속팀 피츠버그를 26년 만에 NFL 정상에 올려놓은 선수입니다. 슈퍼볼 MVP로 선정됐죠. 그는 MVP로 선정되면서 그의 작고 왜소한 한국인 어머니에게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한 그 어머니를 위해서 말이죠. 그가 2살이던 때 아버지는 어머니를 떠나 새 여자와 재혼을 했고 그때부터 어머니가 갖은 고생을 하며 자신을 키웠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삐뚤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NFL에 진출한 후에도 어머니의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배워 끝끝내 소속팀을 챔피언으로 올려놓은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언론 매체를 통해 한국에도 전해졌고 그 덕분에 한국에서도 미식축구가 한참 동안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인스워드 이후로 미식축구에 괴물 같은 한국인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구영애 선수입니다. 현재 구영애 선수는 애틀랜타 펠컨스에서 키커로 활약하고 있는데 현재 2020 시즌 NFL 개인 득점 1위를 달리며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슈퍼스타입니다. 이 선수는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입니다. 그가 12살이던 시절 어머니가 미국에 직장을 구하면서 뉴저지로 함께 건너가게 됐는데 영어 이름을 따로 쓰지 않고 구영애를 영어로 바꿔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인들은 그의 이름을 정확히 발음하기 어려워 영회를 영웨이로 바꿔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현지 중계진의 쿠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는데 모두 그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영애 선수가 처음부터 NFL을 씹어먹었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 그는 한국인답게 학창시절 미식축구보다는 축구를 즐겼습니다. 그러다 공을 멀리 정확히 차는 능력을 인정받아 미식축구 키커로 입문하게 되죠. 그는 조지아 서던 대학교로 진학해 활약했는데 대학교 4학년 때는 필드골 20개 중 19개를 성공하면서 퍼스트 팀 올선 벨트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대학 최고의 키커상에게 수여하는 루 그로자 어워드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017년 LA 차저스에서 그를 지명하면서 NFL로 입성했지만 4경기에서 필드골 6개 중 3개를 실패하면서 방출되는 아픔을 겪었죠. 사실 필드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려면 미식축구 규칙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간단히 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식축구 한 경기는 총 4쿼터로 구성되며 각 쿼터당 15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1시간 경기지만 중간중간 끊어지는 시간이 많아 보통 3시간 이상 소모되죠. 기본적인 경기 진행은 공격권을 가진 팀이 3번의 기회 안에 10야드를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만약 성공하면 또다시 3번의 공격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상대팀에서는 몸싸움을 하든 잡아 끌든 상대방의 공격을 저지합니다. 그러나 3번의 기회 안에 10야드 이상을 전진하지 못하면 4번째 기회에서 필드골, 즉 상대편 진영에서 골을 세워두고 멀리 차 상대편의 골대에 골을 넣는 공격 방식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나 무조건 필드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50야드 이내일 때 선택하며 그보다 멀 경우에는 상대방 진영에 최대한 멀리 공을 차보내는 펀트를 선택합니다. 구영애 선수가 특출난 재능을 보이는 곳이 바로 이 필드골입니다. 미식축구에서 사용하는 경기볼은 일반 축구공과는 모양이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 정확히 차지 않으면 공은 전혀 예상치 못한 포물선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정확히 찰 수 없는데요. 어렵게 2017년 LA 차저스의 선택을 받았지만 첫 해에 그는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입단 몇 개월 만에 필드골을 연달아 실패하면서 그는 방출되었고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연습생에 해당하는 프랙티스 스쿼드 계약을 체결했지만 얼마 못 가 또 방출되고 말았죠.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하루 종일 공의 발사각도, 회전 등을 보완해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완벽한 폼을 찾아냈죠. 그러나 애틀랜타의 소규모 리그에서 14개의 필드골을 모두 성공시키는 괴력을 발휘했고 결국 2019년 10월 현 소속팀인 애틀랜타 펠컨스와 계약하면서 NFL에 재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NFL 톱급으로 활약하며 필드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적응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영애는 미식축구계의 손흥민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애틀랜타에서 등번호 7번을 달고 뛰는 한국인 키커, 그리고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 선수 역시 7번을 달고 뛰는 한국인 선수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 다 킥에 있어서만큼은 대단한 활약을 펼치고 있죠. 지난 11월 30일 애틀랜타와 라스베가스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 경기에서 중계진은 쉴 새 없이 쿨을 외쳐댔습니다. 이날 구영애는 5개의 필드골을 시도해서 모두 성공시키면서 43대 6 대승을 견인했죠. 이날 4쿼터에는 54야드짜리 최장거리 필드골도 성공했습니다. 미식축구에서 3번의 공격 기회에 10야드를 전진하지 못하면 킥 지점에서 골대까지 50야드 이하로 남았을 때는 3점짜리 필드골을 시도하지만 50야드가 넘어서면 주로 상대방에게 공격권을 넘겨주는 펀트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펠컨스는 50야드 이상이 남았어도 구영애에게 3점짜리 필드골을 시도하도록 주문합니다. 그만큼 그의 킥력의 높은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죠. 2020년 12월 현재 구영애는 NFL에서 가장 많은 필드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총 29개를 성공시켜 2위와도 4개나 차이가 나죠. 29개의 필드골 등으로 총 109점을 뽑아 올 시즌 NFL 개인 득점 순위 단독 1위를 달리고 있죠. 그의 필드골은 양뿐 아니라 질에서도 NFL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총 30개의 필드골을 시도해 29개가 골대에 꽂혀 성공률 96.7%를 기록하면서 NFL 전체 1위이면서 50야드가 넘는 필드골 6개를 시도해 6개를 모두 성공시켜 100% 성공률로 이 역시 NFL 전체 1위를 기록 중입니다. 그런데 구영애의 가치를 높여준 것은 높은 성공률과 NFL 전체 개인 득점 1위라는 순위도 있지만 더 대단한 기록이 그를 주목받게 했습니다. 바로 온사이드킥 장인으로 알려지면서죠. 온사이드킥은 킥오프 플레이의 일종인데요. 보통 1쿼터와 3쿼터를 시작하면서 상대편 진영으로 키커가 강하게 공을 차버림으로써 경기가 시작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보는 킥오프입니다. 그러나 온사이드 킥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점수에서 뒤처져 있을 때 키커가 정확하게 10야드 이상으로 공을 보내서 우리 팀이 공격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변칙적인 전술입니다.
그런데 온사이드킥은 거의 경기 후반에나 볼 수 있는 특이한 작전이고 미식 축구볼의 특성상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평균 10% 정도이고 2016년 한 해 전체를 통틀어 고작 2번밖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죠. 그런데 2019년 뉴올리언즈와의 경기에서 구영애는 한 경기에서 무려 3번이나 연속으로 성공시키면서 전국적인 스타로 뛰어올랐죠. 당시 상대편 감독이나 MBC 해설자조차도 오마이갓을 수없이 외치며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고, 구영애는 추수감사절 내내 미국 전역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온사이드킥 장인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죠. 미국 프로야구 MLB든 어떤 스포츠든 프로스포츠 선수의 가장 큰 꿈은 올스타전에 출전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20년 동안 정상급 선수로 활약한 추신수 선수는 그토록 갈망했음에도 선수 생활 18년 만에야 딱 한 번 올스타전에 출전했고, 류현진 선수는 2013년에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음에도 6년 만에야 딱 한 번 올스타전에 출전했을 뿐이죠. 2001년에는 LA 다저스에서 활약하던 박찬호 선수가, 2002년에는 애리조나에서 활약하던 잠수함 김병현 선수가 각각 출전했는데요. 이 4명의 한국인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의 한국인 선수도 올스타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야구도 그러한데 미국 최고 인기 스포츠라는 NFL이라면 그 진입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구영애 선수는 워낙에 실력이 출중하다 보니 최근 NFL이 발표한 올스타전 팬투표에서 중간 집계 8만 표가 넘어가면서 키커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1위로 올스타전에 진출하게 된다면 재미교포 선수로는 최초의 선수로 기록됩니다. 진짜 대단한 실력을 갖추긴 한 듯합니다. 앞으로 구영애 선수는 얼마나 더 큰 선수로 성장하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